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앞자리 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시네요. 앞자리 채우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저 요새 이 관광 자원화 지난번 강의에서 장병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이 뭐예요? 볼관자에 빛광자. 빛은 한꺼번에 멋있게 화창하게 확 비치는 빛이 그걸 보는 게 좋을까요? 문틈 사이로 삐짓이 살그마니 피어나오는 빛을 이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런 빛이 더 좋을까요? 두 번째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방에 쫙 보이는 거. 사람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시간에 따라서 낮에냐 밤에냐 다르듯이 관광 자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 니즈나 원치를 만족시켜 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얘기 좀 하고 싶고요. 문화유산 오늘 하는 말 중에 저는 문화재 제가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냐면 문화재 활용 전문 평가위원 자격으로 왔어요. 이거를 읽으랬더니 문화재활용이라고 또 누가 그래가지고 이게 띄어쓰기를 못한 문화재청을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게 많더라. 조의제문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꼭 두 개씩 우리는 이렇게 두 개씩 하는 걸 좋아하죠. 어? 홍길, 동전 이렇게 두 개씩 하는 게 맞아요? 레미, 제라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재 활용, 문화재청에서 이 한 200~300억씩 매년 들여가면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하는 거를 지금까지 문화재를 지키고 돌보고 가꾸고 하던 거에서 이제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녹색 관광 산업을 만들어서 이제는 돈을 벌어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문화재라는 말, 문화유산이라는 말, 지역문화라는 말, 지역문화를 많이 쓸 겁니다. 문화기획이란 말, 문화상품이란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쓸 건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문화재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다른 많은 축제도 그렇고 대형 이벤트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단체 여행도 없어졌고 집단 관람도 없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힐링과 학습을 하는 이런 관광 패턴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관광 자원으로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문화재가 딱이다. 밀양이 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국가경제나 세계경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지역경제라는 말을 써서 로컬 이코노미 그래서 로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지역경제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혼자 돈 쓰는 게 옛날처럼 집단으로 돈 쓰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사는 사람 집도 원룸이 생기고 혼밥이 있고 혼술이 있고 혼 이렇게 그래서 혼코노미라는 말도 요새 생겼습니다. 우선 관광 자원, 문화유산을 위한 관광 자원의 한 가지 예를 이야기의 시작을 미국 사우스 다코다에 한 달 전에 갑자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산불이 이렇게 나서 어마어마한 한 3차 산불이 한국 사우스 다코다주에 러시모어 국립공원이 폐쇄가 됐어요. 3번이나 산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레피드 시티인데요. 레피드 시티가 한 7만 5천쯤 되는 이런 도시인데 거기서 46번 도로 타고 쭉 가다가 한 20분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244번 도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거대한 화강암에 이 사람 얼굴 큰 사람 얼굴 4개 예, 큰 바위 얼굴에 그래서 영어로 큰 바위 얼굴 뭐라고 그래요? 큰 바위 Great Stone 얼굴 face 써 있잖아요.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건 원래 다니엘 뭐지? 소돈인가? 어떤 사람이 쓴 소설에서 나온 그거 약칭인데 이 어마어마한 저 바위에 있는 요 4사람의
얼굴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 얼굴이 나오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토마스 제퍼슨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다루는 게 제3대 대통령 제퍼슨, 처음에가 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6대 대통령 루스벨트, 네 번째가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32대에 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즘에 그 무슨 프로젝트 뉴딜 정책이라고 만들어낸 그하고 틀리게 혼돈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왜 우리랑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냐면 초대 대통령이 뭘 만들었어요? 민주주의의 기도, 미국을 건국을 한 거지. 3대 대통령이 독립선언서에 이거를 기초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하고 인간의 평등, 자유라는 것을 미국에 심은 대단히 위대한 민족이라 미국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스웨즈 운하도 만들고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스페인 다 몰아내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국토에,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인 최초로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노벨 평화상을 1912년인가 그때 받았는데 러일 전쟁을 중재했다는 것으로 러시아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일본한테는, 이 양반이 결정적으로 을사늑약을 하도록 만들고 한일 합방을 하던 걸 눈 감아주고 좋아. 그 대신에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해라. 러시아가 나중에 공산국이 돼서 가는 데를 밑거름 빨아준 그렇지만 그 당시 러일 전쟁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우리 조선 사람으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람이라 옛날에 슬픈 얘기가 참 많은 이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디언을 침략해서 미국이 점령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스페인이 있던 거를 또 미국이랑 싸우다가 쭉 갔는데,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이게 이제 인디안의 이거보다 더 큰 자기의 인디안 추장, 이 사람 이름이 미친 망아지. 인디안 사람은 이름이 어때요? 미국이 처음으로 가서 습격하면서 이름을 제임스니 뭐 마이클이니 존이니 이런 이름을 썼지, 인디안들은 이름이 뭐예요? 자기 태어날 때 그걸 따라서 밤하늘의 천둥, 늑대와 춤을, 뭐 물속을 걷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런 문장이야. 짧은 문장에 모든 이름이 그렇게 된 사람. 이 사람은 미친 망아지였어. 그 수의 추장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일부러 그래 그러면 니네 침략자라죠. 똑같이 이토 히로부미는 여기서 잘했고 안중근은 여기서 잘했지만 서로 이런 거 하듯이 우리는 이 화강암 산봉우리에 이게 18m나 되는데 얘네가 얼마나 더라? 얼마나 하여튼 엄청 더 큰 얼굴을 자기들이 만들었어. 여기서 한 17마일, 한 70리 정도 떨어진데 바로 이런 똑같은 화강암에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의 그 자랑스러운 우리 나름대로 인내와 용기를 높이 사고자 바위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놨는데, 이 인디언의 저항과 갈등의 피지배 계층에 그것도 나와서 어디 가면 우리도 이제는 이거를 없애지 말고, 우리나라 중앙청 없애는 것도 난 싫어하고 일본 놈들이 수탈 현장으로 뭐 했던 거 그대로 보존해서 요새는 그런 그 다크 투어리즘도 관광 자원화 하듯이 꼭 남을 승전만 가지고 하지 말고 패전도 왔다가 관광 자원하는 이제 시절이 왔더라. 대표적인 게 프라하라고 체코 리퍼블릭에 가보면은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1위가 체코예요. 1년에 1억 명 오는 나라. 1억 명이 유일한 나라. 근데 거기는 전부 남을 지배한 계층, 상류 사회의 궁전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피지배의 얘기, 오스트리아 왕궁, 스페인 왕궁에 쳐들어왔던 얘기, 전쟁 이런 얘기들이 더 많다는 걸 보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요즘에 KBS 뉴스에 있던 걸 제가 캡처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19로 바뀌는 지역 축제 모습을 지역 KBS는 MBC구나. MBC도 보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원도 삼척 장미축제가 비대면으로 바뀐다. 삼척시청의 관광과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서 운영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방역.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로 움츠릴 게 아니라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시민들 인터뷰도 땄네요. 그냥 마스크 때문에 땀도 좀 나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시각도 좋고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도 너무나 갇혀서 집에만 살던 갑갑함을 나와서 펼쳐야 된다. 이게 바로 문화향유의 혜택을 우리 문화기획자들이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강릉 단오제가 1000년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죠. 1000년 동안. 6.25 전쟁 때도 이 단오제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그 사무국장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단오를 위해서 총 16개의 시민상만 소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Join the 단오, Play the 단오, Open the 단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Link the 단오 이렇게 했던데 헬로우 단어로 해서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포스터 디자인도 항상 새롭고 이 밀양의 그 문화 기획하는 것도 이 포스터 디자인이나 현수막 디자인 또는 유튜브에 그 아레나 콘텐츠 사업단에 올라와 있는 그 편집 내용도 보면 상당히 디자인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이 색깔 하나하나 쓰는 것부터 저 단오라는 걸 우리 전통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입혔냐 보면 역시 소리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여럿이 같이 합세하지 않으면 문화 상품은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밀양 공연예술축제는 연극축제인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공연팀과 관람객과의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동선 자체를 분리해서 축제 행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방송에서 이 문화 예술성을 가지고 축제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꾸 이런 방역에 대한 걸 강조를 할까요? 자기의 제품을 자랑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라 그래. 다 공무원이라. 나는 칼 맞는 것이 두려워 그래. 그렇지만 안전 우선이라 해야죠. 근데 안전 우선이라 할 때 항상 토를 달어. 뭐 했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뭘 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오는 걸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당연히 할 의무사항이고, 응? 그걸 뭘 자랑을 해, 그죠? 근데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겁나고 위축되기 때문에 맨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 참다가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겠어요? 이게 그 과장님인데 노란 우산을 쓰고서 거리두기 안 하고 아예 의무적으로 여기 온 사람은 다 우산 쓰게 만들고 이런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어요. 항상 우산 쓰고 다니게 만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위에서 사진 찍어도 그렇고 참 좋더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제는 계속돼야 된다. 전쟁이 나도 결혼식을 하듯이. 말 잘하는 사람이 문화기획하는 데 좋을까요? 잘 듣는 사람이 좋을까요? 잘 듣는 사람이 경청을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것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인데 액티브 스피커, 주로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이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뭐 한국, 우리나라 선진국이 돼 있죠. 일본이나 다 보면 CEO들 또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이사 상무되고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들으는 경청. 이 소프트니라는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영어 약자인데 알만해요? 네. 예라고 대답했어. 그럼 그 다음에 F는 뭐겠어?
네, 포워드 리닝. 이거 잘하시네. 미리 교재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은 들을 때 세규에 경력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좀 인상 막 쓰고 뭐 잘못 먹었나, 김밥에 뭐 들어갔나, 그냥 그렇게 스마일 항상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벌써 몸짓이 틀려. 열린 마음이지 이렇게 무슨 뭐 누구 뱀장서 이렇게 옆으로 뚝 보고 뭐 새 까먹는 소리야. 아이고 뭐 저 나도 아는 얘기 뭐 이런. 열려. 이런 말 서로 나랑 관계없는 말, 내 생각과 다른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준다는 표정을 그런 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이 약간 뒤로 기대거나 삐딱하게 옆으로 앉지 말고 항상 골반을 평행하게 그 사람과 항상 이렇게 해놓고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얘기할 때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절대 출세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이 높은 자리, 좋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걸 잘하더라는 거. 터치, 적절한 스킨십. 맞아 하면서 한 번씩 만지고 그래야지. 아이고 아플 정도로 막 그냥 맞아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 그래서 적절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 아이 컨택. 눈 맞추는데 저번 여자들은 잘 맞춰. 제가 학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여대, 이화여대나 서울여대, 서울에서 이렇게 가보면 잘 전부 눈이 다 와. 근데 남자들은 눈도 4개나 쓰는 안경 쓰는 놈들이 왜 이렇게 보고 안 하고 땀 보고 이렇게 가끔 힐끗 보고 맞추고 눈을 안 맞춰. 사람 얘기할 때 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N이 끄덕여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긍정해. 맞아. 끄덕여주는데 패러팅이라는 말도 있어. 앵무새처럼 마지막 한 말 그 단어를 같이 따라서 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몇 번 하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문학 해설사들도 그렇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알려주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갔다 분필이라도 똑부라고 야놈 새끼야 라고 딴지야 던지기라도 하고 옆에 놈 잘못 맞으면 안 되지만 못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자기 주관이 확실해지죠.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지간해서 잘 들으지도 않고 말은 참 잘해. 근데 뭔 말하려고 해도 이게 손이 말라가지고 이것도 한 번에 안 돼. 빨리빨리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종이도요.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잘 안 넘겨가. 침 바르지 않으면 손에 벌써 이 습기가 나이를 먹어서 떨어지니까 이게 안 넘어. 마스크 썼는데 또 침도 안 발라지네. 요즘 얼마나 불편한지 모를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 그래서 입만 동동 뜨는 나이가 이제 여기 분들이 보통 28살 다 넘은 것 같네. 그러면 28살부터는 이제 입이 동동 뜨기 시작해. 듣는 것보다 귀가 안 열리고. 원래 말 배우는 데는 태어나서 얼마, 2살, 3살이면 말을 배우는데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공자님이 그랬어. 60에 이순하고 그래. 그게 잘 안 돼.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하냐? 이거를 좀 해라.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처럼 3시간 동안 너 떠들어라고 딱 하듯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하려면 남들보다 7배, 8배, 30배 공부를 해서 내 자랑을 뭐냐면 내 지역에 있는 자랑거리를 지금부터 찾아라. 영남 대로회를 매일 한번 걷면서 남들이 얘기 안 하던 책에 없던 새로운 것이 뭐가 없나 찾아가서 이거를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여기다 약간 판소리처럼 섞어가지고 약간 극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의 죽산박씨 종가에 있는 몽심제라는 사랑채에 여기 몽심제라고 써 있는데 안 보이네. 깜깜해. 여기도 이렇게 이 사랑채 한쪽에는 이렇게 쉼터가 있어, 정자가 있어 보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문간채, 대문채의 한쪽에 이 하인들이, 식솔들이
쉴 공간을 이런 종 만들었어요. 요요정이라고 해요. 낙낙정이 아니라 낙이라고 쓰고 요요정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다 붙여줬어. 놀게. 그러는데 이 앞에다가 이런 큰 바위를 놓는 일부러 이쪽에다 놔서 여기서 주인이 양반들이 여기서 쉴 때 앞을 딱 보면 아래 것들인데 여기가 이 바위에 가려서 안 보여. 이 사람들이 쉬는 게. 이게 뭘 그걸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배려 이런 것이 많이 여러 가지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고 바로 이 빗물이 흘러가서 이 옆으로 여기서 내려온 여기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쁜 연못이 있어요. 천운담 하늘에 구름이 있는 그 연못 천운담이라는 것도 거기다 만들어줘서 놀게끔 만들어준 아주 좋은 집인데 이게 250년 된 한옥 250년 됐는데 기품이 살아있고 그렇다고 굉장히 검소한 게 여기저기 많이 보여요. 그래서 원래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 알아요? 아는 분이 16명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아니? 여기가 그래요. 검소. 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써봤어. 화려한데 사치가 없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원조 대왕이 백제 유래성을 처음에 만들 때 궁전을 지어라 하면서 쓴 말을 김무식의 삼국사기에 저런 말이 나온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배려가 뭐야? 배자가 저기 유시, 유자가 또 닭이란 뜻도 있고 술주자, 술도 쓰고 하는 그 유자인데 거기다 자기 나를 써서 밤에 나를 화는 것이 짝이야. 그래서 응? 배필, 배우자 하는 그 배려 생각할 이 배려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선비들이 가고 있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성리학의 기본도 결국에는 다 배려에서 나오지 않나. 배려하니까 군대에서도 군대 가면 이등병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라고 있죠. 이게 왜냐면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 2병 하나가 1병이에요. 왜 1, 2, 3, 4로 안 하고 이랬어? 이게 1등, 2등이니까 2등병이 제일 밑에고 1등병. 이건 3등이 아니라 상등병. 그 위에 상등병, 4개가 병장. 병장쯤 돼도 이게 다리 쫙 벌리고 있고 상병은 좀 피고 뒤로 앉아 있고 1병은 좀 약간 이라고. 얘는 항상 군기업이야.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야 이렇게 먹어. 그러면 야 그냥 둬라 임마. 잘하지. 야 김상병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해라. 누가 오면 나 불러라. 나 잔다. 그러니까 똑같이 쉬는 시간인데도 이게 폼이 이렇게 다른 게 군대잖아요. 군대 그 위에 하사, 중사, 상사, 전사, 준이, 소위, 중이,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은 막 올라가. 얼마어마해. 별 5개까지 올라가. 진짜 이등병이 불쌍한 이등병인데 이런 거 포대 같은 데 한번 가면 얼굴 시커멓게 닦고 겨울에 저는 이제 경기도 연천군 신망리에 가서 그냥 저도 이등병으로 처음에 딱 갔었는데 빨래를 한다고 그 개울물에서 하죠. 요새는 뭐 이게 요새는 네오반도 주고 했잖아요. 빨래하고 손이 막 꽁꽁 얼으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소대장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일요일 날 빨래하는데 야 김이병 너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해서 하지. 너 동상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가죠. 가서 소대장님이 뜨거운 물로 하라고 해서 뜨거운 물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가 봐라. 너 질색 얼차려 엎드려 뻗쳐. 나는 막 이때 어쩌고저쩌고 한참 듣고서 왔네. 다시 또 빨래하고 있는데 좀 이따 누가 지나가? 중대장이 지나간다. 야 김영 너 인마 동상 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돼. 너 빨리 이렇게 해. 주사 가서 가서 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 여기 항상 인사계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겨 올라가서 이렇게 된 나이는 소령 중령 좀 되고 이 사람보다도 소대장이나 중대장보다 훨씬 나이는 많은데 계급은 여기도 좀 그런 사람이 야 김희병 나 세수 좀 하자. 너 가서 뜨거운 물 좀 한 바퀴에서 봐달라고 그래. 가면 갔어.
인사기님이 세수한다고 좀 달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줘. 뜨거운 잔뜩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아이 나 세수 안 할란다. 너 이거 하고 갖다 줘라. 그러고 가버려. 이게 진정한 배려라는 거죠. 그죠? 이쪽의 메커니즘을 알고 얘네들은 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온 줄 알아? 몇 달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나는 배려라고 했는데 초식동물 소한테 고기 갖다 주고 육식동물 사자한테 풀을 이만큼 한 줌 갖다 주면서 먹어라 그러고 나는 내 자신을 만족하는 그런 배려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우리 문화 해주는 사람이 많은.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답을 주더라. 모든 문화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관광 자원 개발 현장을 아는 사람이 탁상 행정에 마음 좋아. 나도 가면서 그래도 어이구 내 동생 생각해서 저 이등병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소대장에 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현장을 모르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앞에 앉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잘된 사람들의 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와 여행이야. 그죠? 책만 읽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럼 요새는 지식을 꼭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아니야. 사람 많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저처럼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뭐 허구한 날 많은 사람 만나니까 이 정보를 듣는 게 참 많죠. 독서와 여행이고 또 끊임없는 상상과 공상을 하는 사람, 또 도전과 성찰을 반복하는 사람. 이것이 잘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우리 문화기획자들이. 우문현답이 뭐예요?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우수한 문화기획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우문현답 이론이 그거예요. 항상 현장을 모르는 사람하고 회의도 안 해요. 그죠? 우리 그 현대그룹 회장하던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다가 임자 해봤어? 임자 가봤어? 이명박 대통령도 옛날에 서울시장 할 때도 니 가봤어? 현장도 안 가본 놈이 이렇고 저렇고 밑에서 보고 하면 딱 알아요. 그죠? 얘기해보면 다 알잖아요.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다른 얘기 안 해. 여기에 뭐 명륜당에 여기 뭐 신안 주희에 뭐 현액을 썼고 뭐 다 알겠지만 실제 뭐 물어보냐면 야 그 소나무가에 왜 이렇게 시들시들 하더라? 어디요? 안 가본 놈은 몰라. 소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혀 예상치도 않은 거를 물어보고 기둥이 그 원기둥이 돼. 팔각기둥이 돼. 거기 각주였나? 거기 주치를 하다가 밑에는 왜 어떻게 했어? 아니 그 고치느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현장을 막 들어가고 이 옆에 이 환경을 알면서 거기에 컨텐츠가 실어지고 무대에 뭐가 오는 거거든요. 창원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선제 학습이라고 그래.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선제 학습.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서울에 요즘 2021 동행문화유산. 동행이라는 단어가 취약계층 우리나라 4대 지금 문화재청에서 돈을 대주는 게 사회적 가치를 문화재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보호 아동하고 다문화 가족하고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요 네 계층을 물론 탈북민도 있고 뭐 많겠죠. 취약계층이라는 게 문화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뭘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요 네 계층에 대해서 전국에 많이 여기는 보호 아동이 서울에 성박 문화유산 나들이라는 걸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이걸 설명하는 여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해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영남대로 탐험대도 이게 밀양 청년 뭐 잊어버렸네. 밀양 청년 친화 도시? 그런 거 있어요?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인가 뭐 거기에서 그 영남대로 탐험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나 이것도 참 잘했다고 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열심히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뒤져봐라는 거예요. 우리 밀양을 이 청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그 안에서 매력을 발견하라. 그 미션을 주는 거야. 내가 이 영남 대로를 다니면서 직접 탐방하고 적고 스터디하고 가서 매력을 탐방하라. 근데 쉽지가 않죠. 여기 좀 우리 식구들 밀양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황선미라는 사람인데 아주 내가 좋아하는 5S 스트래티직 전략적이고 스마트 영리하고 스타일리시 얼굴은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은데 스타일이 용모가 아주 빼려 여기 오셨나요 오늘? 스타일리시하고 벨기에에서 앉아있어? 또 스컬러리 학구적이야 막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이야 능동적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왜? 이 양반이 아까 그 몽신제도 가고 어디가 딴 데를 가 내가 밀양에 나의 잘난 거를 나를 잘하려면 남을 많이 만나야지 내가 어디가 잘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잘난 거였구나를 내가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더 발견해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밀양만에 특화된 밀양다운 게 뭐고 밀양스러운 게 뭔가를 발견하려면 창녕도 가보고 함안도 가보고 김해도 가보고 가 아니라 더 넓은 안동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고 저 전라북도 전라남 충청남도까지 가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뭔가 어떤 콘텐츠를 차별화하는지 무엇이 이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될 건지는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식의 축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분이 강원도 고성에서 아주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해설사 중에서 가장 내공이 있어서 많이 알아. 생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종교, 사찰, 유교, 성리학 책도 많이 읽고 또 약초에 대해서도 많이 캐러 다니고 막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는 대로 빠바바박 해. 그런데 영덕에서 오신 이거 보내 활용하시는 분 이분은 밀양에 있는 이대형 맞아? 그거는 뭐 남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보성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천안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 동작구고 충남 논산이고 내가 다 이제 많이 좀 아는 그런 건데 여기도 여러 가지 그 다들 잘난 사람이지만 누가 한마디도 경청하는 모습이 아주 좋아. 남의 거에서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의 한켠에서는 뭘 생각해요? 자기 지역에 내가 설명할 거, 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거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것에서 나랑 이질 문화에서 부정을 발견하지 않고 긍정을 항상 발견해서 나한테 접목하는 거. 그래서 많은 지식을 쏟아내서 남한테 해주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저는 내 날리지에 대한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딜리버리 스킬, 전달 능력이 더 중요하더라. 배달,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배달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뭘 필요하느냐, 니즈, 그들이 뭘 원하냐, 원츠. 학습 욕구에서 얼굴 보면 써 있어요. 어느 걸 원하는가. 저 사람은 이 말을 하니까 전혀 먹히질 않아. 그럴 때는 옆으로 다른 토픽으로 바꾸는 게 또 맞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데 와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어느 대단한 지식을 오늘 알아서 내 머릿속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휴먼 네트워킹도 지식의 원천이다. 여기서 누구 하나 좋은 사람 하나 사귀고 그 사람하고 나중에 전화로 좀 일할 때 좋은 정보 얻어내는 게 훨씬 유익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거.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가 빼오는 거. 이 앞에 걸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그래. 그죠? 내 지식을 남의 머리에서 넣어주는 걸. 뒤에 걸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 장사꾼. 그러니까 사장님이야. 사장님. 대표님. 사장님 남의 거를 잘 빼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마누라. 내 생각을 내 남편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남편의 주머니 돈을 다 가져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배우기 싫은 거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건 돈 벌기 싫은 거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건 살기 싫은 거예요.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 농담이나 했었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봐 공부해 지금부터 이제. 관광자원의 분류, 미국의 ORRC라는 데가 있어. 관광자원평가위원회.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이라. 그래서 RRR이 있어. 제가 미국에서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좀 바다 냄새 나는 걸 좀 했습니다. 고밀도 유락지대, High Density Recreation Area, 고밀도 유락지대. 이것이 이제 서울 명동 같은데, 아니면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데요. 음주 취사 지역, 막 노래방 있고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 거를 고밀도 유락지대라고 합니다. 일반 관광지대, 이거 시험에 나요, 이런 게. General Outdoor Recreation Area. 일반 관광지대가 공원, 삼림, 계곡 이런 데고, 자연 환경지대, Natural Environment Area. 이런 것들이 관광하게 보면 많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독특한, 유니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이 차별화된 말을 유니크 베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이 특별한 여기만의 공간. 이것도 국제회의장으로 유니크 베뉴냐 아니냐. 여기가 강의장으로 유니크 베뉴. 특별한 공간. 베뉴라는 것은 이제 이 장소성을 얘기하는 거지. 향교에서 명륜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유니크 베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자연지대, 우리로 말하면 명승지라든가 원시지대, 프리미티브 에어리였으면 가까운 데 어디가 있겠어요? 우포늪 같은데 이런 데가 원시지대. 프리미티브 아닌가, 야생의 역사 문화이적, 히스토리얼 컬처럴 사이트.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어느 쪽이겠어요? 몇 번째? 6개 중에서? 6번째. 문화재나 문화유산, 지역문화유산이가. 근데 이거는 미국의 분류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거의 다 안 써. 우리나라만.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관광자원을 분류할 때.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가 참 이 K 분류는 참 어디서든지 좀 독특해. 유형과 무형으로 딱 나눴고, 유형에는 자연적, 문화적, 그냥 여기도 똑같죠. Natural, Cultural, Social, Industrial, 레크레이션은 똑같이 있겠지만, 자연적 관광자원, 천연자원, 동식물, 천문자원, 문화적 관광자원의 고고학, 유적, 사적, 사찰이나 공원 다 문화적 관광자원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관광자원에는 풍속,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스포츠, 산업적 관광자원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광산, 농장, 목장, 쇼핑, 관광, 레크레이션, 캠프장, 수영장,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게 다 레크레이션이죠. 그러면 밀양 얼음골 사과 농장 그런 데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연적? 산업적에 그 농장이, 그러니까 물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약산인가 천왕산인가. 표충사의 약수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연이죠.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물놀이장만 더 시원하게 하면 이게 또 레크레이션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에비앙처럼 물을 담아가지고 세계 팔면 산업자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이거 할 수 있어. 그죠? 무형 관광자원에는 인적과 비인적, 공민속, 풍속, 관습, 예절 같은 비인적으로 고유 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가구, 무형문화재 같은 거죠. 다 비인적 관광자원에 속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2016년 국내형 안내사에 실제 혐의 났던 거. 관광자 유형과 구성력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관광자원은 산악, 동굴. 맞아요? 2. 사회관광자 풍속, 생활, 관습. 맞아요? 문화관광자원의 국보 보물. 맞아요? 산악관광자원의 공업단지, 사찰. 맞아요? 사찰 때문에 아니죠. 예, 하나 맞았어요. 20개 중에서. 지금부터 20개 문제 가는 거예요. 자연적 관광자원이 아닌 것은 2017년 자연적 관광이 아닌 거. 1번 사적, 2번 온천, 3번 동굴, 4번 산악. 사적이죠. 이 전부도 문화적 관광 자원이요. 그죠? 이것도 문화적. 왜 자꾸 왜 문화만 이렇게 틀린 거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알프스에서 3만 년이라는 그 퇴적층에서 지하 저 밑에서 끌어왔는데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1789년에 레세 후작 그분이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결국에는 이 온천 마을에 와가지고 이 물을 먹고 나섰다는 것이 그게 유명해지고 에비앙이 이 동네 이름이 에비앙-레뱅이야. 이런 거 묵음이야 다 이런 거네. 에비앙-레뱅 마을인데 인구 8,800명의 마을인데 돈을 엄청 벌어 이거 하나로 자기 마을 이름을 면소세지 그 하나 이름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파리에서 저는 가봤어. 가본 지가 벌써 내 이 강의하려고 어제 쭉 보다가 옛날 앨범을 보니까 디지털이 아니니까 앨범에 다 내가 써놓은 게 있어. 1998년 12월 얼마에 갔더라고. 스위스 레만호라고 알아요? 레만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여기 스위스고 여기는 프랑스예요, 그죠? 이쪽에 알프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샤모니라는 데 가다 보면 몬테비앙코라는 데가 있어. 이탈리안 말로 몬테비앙코, 프랑스 말로는 몽블랑이라고 그래. 만년필 몽블랑 여기서 나온 그 상표 이름이지. 여기 알프스가 이렇게 여기 프랑스 땅에 알프스가 이렇게 있고 스위스 땅에 있고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알프스에 있는 게 이렇게 많아. 근데 레마노가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로잔이라는 데가 있어. 스위스 로잔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 레마노 왼쪽에 그 유명한 제네바가 있어. 브로르 주네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 제일 한가운데 레마노 여기가 에비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파리에서 KTX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있어요. KTX가 아니라 뭐라 그래? 떼제베. 떼제베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거 한참 걸려. 오히려 스위스의 오잔 공항에서 3, 40분이면 제네바에서도 오는 여기인데 몇 명 안 되는데 에비앙 코리아에서는 이건 서울에 그 삼성역 있는 데를 뭐라 하지? 코엑스가 더 광고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여기 애기 기저귀 차고 애기가 그려있는 티셔츠를 입었죠. 이 남자도 여기 애기야 여기. 그러니까 나는 겉에는 이렇게 어른인데 내 몸은 이 에비앙 물을 먹어서 이렇게 애기 같은 아직도 내 몸은 이렇게 늙지 않는다. 일본에 어디 가니까 다 자기네 할 거 했는데 에비앙에게 다 항상 있어. 내가 요새 다니는 데마다 오늘도 KTX 타고 뭐 타고 이 그 뭐라 그러지? 자판기. 근데 에비앙은 없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 가든지 이게 프리미엄 이거 마켓시어 1위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1위예요? 대주 삼다수가 월등 1위고 그 다음에 농심에서 나오는 백산수 세 번째가 이거 아이시스라고 롯데 칠성에서 나오는 거 네 번째가 백산수가 그 전이고 그 다음에 백산수 다음에 아이시스고 그 다음에 평창수 롯데 LG 생활건강에서는 우리나라 1조 시장이에요. 생수가 1조 시장인데 44%가 제주 삼다수예요. 얘가 이거보다 2배나 비싸. 에비앙은 이거보다 70%더 비싸. 2리터 이거 보면. 근데도 4,400억을 얘가 팔어. 생수에서. 대단하지 않아요? 뭔가 있지 않아요? 세계 시장에 얘가 어느 나라 가든지 지금 아직도 주름 잡아요.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어소시에이션에서 마케팅 할 때는 처음에 이 브랜드에는 청정이라는 개념을 넣자. 알프스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 다음에 미네랄, 에서 약효라는 걸 넣자. 그런 말로다가 엄청 광고를 때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걸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얘네 지금 TV 광고도 이래요. 내가 37이야. 내가 24살이야.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이 에비앙 물만 먹었더니 이렇게 늙지를 않네? 라는 꼴 같지 않은 시나리오를 써서 광고를 하는데요. 프라이스 프리미엄을 처음부터 썼어요. 남들이 100원씩 팔 때 나는 130원에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들이 130 팔 때 나는 208. 엄청난 아직도 그냥 갭을 이렇게 두고 이게 자기네 마케팅 내 전략이야.
브랜드 로열티를 쌓겠다. 그래서 테니스 잘하는 놈 하면 걔 뭐 할 때 그냥 갖다가 줘. 너 먹을 때 꼭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거 껍데기를 띄면 큰일 나. 이건 상표를 일부러 보이려고 별거 다 하는데 지금도 유명 상표 우리나라에서는 뭐 게토레이 이런 거랑 먹고 막 그러는데 얘네들은 에비앙을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많이 스타들을 이렇게 많이 먹게 만들고 드라마에서 그냥 많이 나와. 브랜드 익스텐션. 그다음에 이 브랜드를 생수에만 넣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넣어요? 화장품, 화장수, 미스트 이런 거에도 에비앙 미스트 같이 엄청 잘 팔려. 근데 세계에서 오래된 장수 국가에 가서 장수 마을에 가서 물을 조사해 봤더니 물의 pH, pH 농도가 7.8에서 8.5도라는 거야. 약 알칼리성이라는 거야. 공통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몸은 70%가 뭘로 돼 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물에 우리 인간은 또 산성 몸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먹어야 돼요. 생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어디 물 먹을 때 어디 가서 안 말도 않고 먹지만 사 먹을 때는 꼭 뭘 사 먹어? 이런 거 사 먹어. 어디가? 확실히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선에 있는 무슨 DHA 이런 성분, 무기물에 뭐 마그네슘이 얼마, 칼륨, 칼슘 이런 것에 있어요. 우리 몸의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금속 성분, 미네랄 성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조절해줘서 필요한 대로 먹어줘야 돼. 지금 점심도 굶고 김밥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마르기 전에 물은 과잉해도 상관없어. 화장실 갔다 오면 돼. 죄송하지만 나 이거 삼다수 좀 하나 갖다 줘. 이 마을에 박사가 몇 명 나왔고 여기에 장관이 몇 명 나왔대. 영의정이 나오고. 이런 마을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천수현. 안 잊어버릴게. 그런 마을에 왜 이 마을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와? 물이요, 물. 약초 이거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가 뭐 먹으면 몸에 좋다. 뭐 대공을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다. 뭐를 끓이고 뭐 하면 이게 다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이 내 호르몬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좋은 사람 자꾸 이름 외워놔야 돼. 그렇게 중요한 게 물이라고. 그러니까 물을 왜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밥보다 더 중요하고 음식도 골고루 이 야채나 이런 게 이게 다 약초 여기에 무슨 성분 요오드 마그네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런 거 사 먹는다니까 이렇게. 네. 오늘 떼어서 봤어. 아까 내가 사 먹고 낮에 그 마그네슘 리터당 몇 미리그램이 들어있냐. 2.5. 그래서 얘는 아이시스 1.7 뭐 이런 거 비교해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한 양파가 창녕 양파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무기물의 조합이 그렇게 좋다는 거고 광천김이 좋다는 게 뭐예요? 촬영산맥에서 이 화강암에서 흘러내려오는 이것들이 빗물에 흘러가고 바닷가의 갯벌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개와 거기서 나온 이것과 섞여가지고 이러이러한 무기물 여기서 한라산에 떨어진 물이 쭉 흘러가서 18일 만에 거기까지 들어간대. 이게 물이 얘도 그래. 거기서까지 쭉 해서 15일 만에 들어간대. 이것도 얼마큼 오래된 게. 그래서 그 화석 뭐 아니야. 이거 화산 불출되면 그 용암 그 밑에 이 퇴적암을 뚫고 가면서 중금속 같은 건 다 걸러지고 좋은 무기물, 좋은 미네랄이 가서 똘똘똘똘 떨어지는 걸 그걸 파서 우리 몸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백산수가 백두산물이라도 너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고 요새 좀 떨어진 거 사실 그것도 좋은 건데 평창수 이게 수원지가 어디냐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뭐 어디서 있는 거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에 뭐 있고 경기도 포천군 어디 몇 군데가 있어 우리나라 개발한 게 바로 지하 몇 밑에 가서 그걸 끌어와야 돼. 아무거나 가서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먹는 물 중요하고 씻는 물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요. 저도 내가 닭띠인데 몇 년생으로 보여? 1번 45년생, 2번 57년생, 3번 69년생, 4번 81년생. 그런 때, 그렇지, 여기 이렇게, 아니, 93년생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회사 다니면서 우리 사장님이 술 한잔 먹으면서 자꾸 얘기할 재미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이, 그 3년 전에 듣던 얘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재밌다. 너무 웃기네. 와, 우리 저 사장님 말씀은 액자에 담아야 돼. 명언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출세해야 돼. 돈 벌려면 대표님한테 개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우려면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되듯이. 살려면 마누라한테 대들면 안 되듯이. 여기다가 신라 흥덕왕의 셋째 왕자가 1978~9년에 레스의 후작에 신장성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인 신라 흥덕왕 때 셋째 왕자에게 나병을 앓았었는데 그가 영산의 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다가 그 당시에 제약산 무슨 아이고 내 이름 잊어버렸네. 아니 그 제약산 중림사라는 절에서 가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그걸 먹고 나았어요. 그 병이.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절 이름이 중림사 나중에 영정사로 되고 나중에 표충사로 바뀌면서 산도 왜 이름 바뀌냐? 제약산. 난 지금도 몰라 그걸. 뭐 무슨 사표 천왕산 표충사밖에 몰라 이제 제약산 뭐 제약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제약산이 지금은 뭐가 맞아요? 천왕산 표충사가 맞아요? 아니 제약 써 있는 거하고 틀리죠? 어쨌든 그거는 진짜 이거 하려는 영정약수란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영정수라든지 이건 요걸 그대로 쓰는 거 요거는 가려고 쓰든지 뭔가 이거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 된다고 봐. 왜? 결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성분을 조사해 보면 돼요. 거기도. 마그네슘이 2.3% 나오고 칼륨이 얼마큼 나오고 비소가 얼마큼 나오고 나트륨이 얼마큼 나오고 또 불소는 아주 이만큼 나오고 칼슘 중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 빅3가 이거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미네랄을 하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문화 자원만 가지고 꼭 그 관광 자원화하는 게 아니라 생태 자원, 산업 자원, 자연 자원, 인물 자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다. 일본의 근대문화유산이 23건이 2015년에 7월에 전격 등록됐어요. 그중에 7개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이런 그 전쟁에 대해 피해본 데가 극력 반대해서 이건 세계에서 하면 안 된다. 일본의 전쟁을 미화시키는 거다 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7개 등록은 군함도를 비롯해가지고 조선인 58,700명이 끌려가가지고 그 중에 94명이 죽었고 5명씩 99명이 죽으면 그런데 그거를 무슨 문화유산이라고 하냐. 유네스코에 가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 1912년 얘네 메이지 유신 때까지만 이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하마. 이 뒤에 이야기나 그 뒤에 있는 오늘 다 뺄게 라는 이면지를 쓰고 일본의 23개 요코하마 요근방의 그 야마구치라든가 규슈 지역의 23개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기분이 그래도 안 좋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나가사키라든지 그 가와사키라든지 이런 것이 뭘로 이렇게 기술을 쌓았어요? 일본은 1875년에 일미 화친 조약을 맺어요. 정말 그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전격 개항하는데 그 화친 조약을 맺은 데가 요코하마 항구고 처음으로 개항한 데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이 1년에 4천만 명이 와요. 코로나 물론 이전에
대단한 데를 뭘로 다 관광객을 끌어들였어요? 문화유산 이거. 지역 문화유산을 세계유산화해서 세계에 막 알리고 이거에다 프로그램이 이 현 안에 있는 박물관에다가 많이 하는데 실제는 가와사키 나가사키 아니야 미쓰비시 이것들이 뭘로 컸냐면 전쟁 물자. 그 자기가 침략한 나라에 가서 숟가락 노쇠 요강까지 다 뺏어가 가지고 그거를 깨가서 폭탄 만들고 해서 이걸로 배를 만들고 뭐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딱 100년 1968년도 12월 5일 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이제서야 100년 뒤에나 뭔가 깨쳐가지고 이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만들고 우리도 나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이랬는데 일본 따라갈 아직 멀었지. 그걸 따보면 산업에 비하면. 근데 1945년도 이후에 생긴 일본 대기업은 2개밖에 없어. 소니하고 아니야. 혼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전에 있어. 그렇게 막강한데요. 거기 가보면요. 아주 미화해놓고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맞은데도요. 그렇게 쓰라린 가슴에 이렇게 핵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일본이 큰 피해 받은 것처럼 하고 풀 한 폭이 없다가 풀만 잘 자라더라. 야 지금 뭐가 풀 한 폭이 안 나기는 풀 10폭, 14폭이나 나던데. 나는 이렇게 조선놈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풀만 잘 나네. 그러고 외국인들 와서 정말 너무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핵을 해야 된다고 세계 핵 보유해놓고 크게 노스코리아 해놓고서 알 수 없음. 그러고 가장 이런 식으로 넣어. 그래 나는 또 그것도 맞는데 조선 민족이라 또 이상한 또 그런 믹스드 필링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즈나 원츠나 그들의 뭘 원하고 뭐를 딜리버리 해줘야 되는가를 항상 맞춤형으로 이 관광객의 퍼스널리티를 읽어가면서 내 콘텐츠를 개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아카렌카라는 데가 있어. 아카렌카가 일본 말이야. 빨간 벽돌이라는 그냥 그대로 아카렌카 창고인데 이 창고에 있고 그 미나토 미라이 21지구에 이런 큰 놀이시설도 있고 해서 많이 오게도 해요. 근데 거기에 주식회사 아카렌카라고 하고 또 이 안에 일본 문화유산 우리 이런데 문화 무슨 센터 이런 걸 만들어 놨어. 그 이름을 내가 하도 길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디 적어놨는데 내가 몰라도 되지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이거 주식회사 이 요코하마 아카렌카 주식회사 요코하마 아카렌카라는 거를 해서 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했는데 이 안에 우리 미리미 동국 안에 있는 그 상주 예술인들이 있듯이 그 예술인들이 60몇 명인가 쫙 해서 애들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뭘 이렇게 만들고 뭐를 그리고 하면 계속 애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미리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아주 재미있어. 프로그램을 아주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680억 원을 그 체험해서 매출이 680억 N인지 680억 원인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680억 이랬었어. 보통 작은 게 아니다. 문화유산이 하나 이게 되면서 이게 뭐가 되니까 탐방 여행 상품용으로 해서 돈을 받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벤치마킹 하러 많이 가야 돼. 저는 다른 마이스 산업의 박람회 뭐 이런 것 때문에 협의하러 가서 얘기 좀 많이 하다가 여기를 우연히 이제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자 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만 봤죠. 근데 요코하마의 전망대도 보고 뭐 배도 타고 놀러 보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4천만 관광객이 오게 만드는 이 힘이 문화유산이더라. 결국에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이런 것들 견문 발검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캐릭터를 얘기할 때 영국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신사? 네. 미국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카우보이.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무라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자기 민족을. 중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군자라고 그래요. 떼놈들이 군자라. 유럽에서는 나이트, 기사.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네. 양반은 그 계층이고 선비가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응? 선비가 고리타분한 애 많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한이라고 이제는 선비라는 걸 해서 지금 영주하고 안동하고 지금 막 갔다가 국비를 엄청 갖다가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선비의 본래 기능이 엄청 넓거든요. 그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자기를 수신치기? 아니, 치인이지. 수기, 치인이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남을 잘 다스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목민심서에서 얘기하는 목도 사실은 먹이는 거잖아, 그죠? 양육, 이게 좀 약간은 좀 그런데 경세유표 그걸 쓴 거 그런 얘기가 요새 무슨 영화로 나왔어. 저는 그게 아니라 육한 의식주 하면 한복, 한식, 한옥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한글 우리 글자 한글 이게 네 번째요. 그다음에 한과보다는 더 센 게 한식은 벌써 의식주가 처음 했고 한악일 거야 아마 국악. 응? 한악일고 그 다음에가 한지. 이 종이가 어마어마한 한지가 갖고 있는 이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한지. 그 다음에가 한악일 거야. 응? 이 한이 그 한나라 그 한이 아니라 우리 이 한약이라니까 이 한약도. 그래서 육한 칠한해서 지금 육한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이 우리의 전통 콘텐츠화해서 이거를 관광 산업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외국가니까 김정은 뭐 그래요. 그럼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 개념이 없으니까 제일 유명 그렇게 많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는 한국에 뭐냐 K-팝이냐 김치냐 갈비냐 BTS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만 저는 이 1954년도에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 요새 그 정도 수준이야. 1954년도에. 그것이 이렇게 컸어. 그게 우리가 원래 이 KDNA가 워낙 세서 잘 했을까요?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의 저력일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사실 14세기, 15세기 그때 가면 또는 삼국시대에도 인쇄술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지 기와 이런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4세기, 15세기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혼천이 만드는 거 하며 1234년에 있던 금속활자한가 하며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도 북학, 서학 하면서 실학사상이었고 많이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이 식민지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조선 사람이 약간 격화된 듯한 느낌이 달고 세계에서 몰라. 그래서 지금은 이 민족의 그 감정을 자꾸 알리러 다녀야 돼요. 중국은 아직도 여기는 우리랑 같은 유나이티드 차이나에 들어가 있는데 동쪽에 동일하게 되게 다리랑도 우리 거지 한국 결국에 우리 중국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 뭐 하다 보다 조그만한 독도 뭐지 독도가 다케시마 거꾸로 맛있겠다 그래서 맛있겠다고 밝히나 그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얼마나 참 나쁜 민족인데 나가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좋고 나는 해외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업하면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그 느낌이. 지금 삼성 LG는 옛날 얼만큼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상표가 됐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저기 두바이 가고 그러면 거기 전부 택시는 얼마 전까지도 도요타나 혼다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100% 현대차예요. 기아차예요 지금. 그런 게 어디든 인도에도 가도 그렇고 그 지금 무슨 물건 뭐 사다가도 보다 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 미제 좋아하듯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저 서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엄청 좋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가면 다 집어던져요. 아직 멀었어 차이나. 뭐 다 따라왔다 가지. 아 천만의 말씀. 대만이 아직도 중국보다는 엄청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선비들도 그런 기초 과학도 했고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2번 본 영화가 많은데 3번 본 영화 뮤지컬 그 명성황후 같으면 4번이나 보고 막 그런 식으로 또 맘마미아라든가 이런 뮤지컬도 보고 레미제라블도 3번 보고 종고는 막 이거 2번 봤어 벌써 자산어보도. 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호기심 많은 학자와 어부 서로의 스승이 되다. 얘는 성리학을 배우고 싶어서 하잖아요. 상놈이죠. 이 사람은 유배를 당해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요. 거기에 얘가 성리학인데 책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육지에서 책이 하나 대학이라는 책. 대학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지천이라 아니 지선이라 지극히 선한 데 이름에 있느니라. 제친민하며 백성과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명도 밝은 덕을 더욱 밝게 하는 데 있으며 크게 배움의 도라는 것도 이런 거다.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이게 3강령이라고 그래. 대학에 처음에 나와. 그다음에 8조목이 나와. 8 제목이 뭐냐? 경물. 이런 물건 하찮은 물건 하나에다 격을 넣죠. 밸류를 주는 거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는 요 뒤에 4개는 수신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은 잘 몰라. 이것이 바로 기초과학이나 그 정약전이가 이걸 담당했고 정약용이 목민심서라든 경서예표 써서 이걸 하기 때문에 성리학의 저 윗단계였기 때문에 나는 이게 문화적인 거고 어퍼 레벨, 로어 레벨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는 이게 문과하고 인문학이 이게 이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이걸로 하자 해서 옛날에는 농사직설이나 농사에 대해 이런 것도 잡학이라고 그랬어. 성리학 뭐 이것만.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그 지구는 돈다고 코페르니쿠스 같은 말을 이미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바이오가. 원주율이라는 걸 알고 와서 파이 원주율이 뭐예요? 3.141596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한 사람이야. 홍대용이 벌써 구구단을 만들었어. 중국에서 갖고 왔어. 구구단은 어떻게 해? 참 최적이 옛날 구구단은 99, 81, 98, 72, 97, 64 이렇게. 요즘 구구단은 2은 2, 2는 거꾸로 됐어요. 옛날은 여기서부터 내려왔어. 일본 시대에서 여기 가서 산이지 산이면 산시준이 뭐 이러면서 막 일본 말로 해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이제 이렇게 밑에서부터 배웠지. 미국은 구구단이 없어 거기는. 2 by 5, 1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말해. 우리 다 이런 아니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보니까 볼 게 많은데 제가 이 영화에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인간의 평등한 상을 이때부터 나왔어요. 이 말 자체도 이것은 유배를 한번 또 갈 말을 한 거예요. 임금도 세상에 임금 왜 필요 없냐. 이 당시에 세금을 얼마나 뜯어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반들은 그러다 저녁에 술판 버리고 이걸 가지고 또 위에다 바치고 부사는 또 거기다 바치고 관찰사는 또 거기다 바치고 이런 것이 많이 게 작은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신유 박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 얘는 못 배웠은 게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어부 장창대라는 애가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왜 이걸 높이 사냐면 이 사람이 자산오버라는 책을 쓴 그 앞에 서문에 이 창대라는 이름이 나와.
창대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본문에도 보면 창대, 왈 이렇게 말 나와. 누가 말. 그 당시만 해도요. 누가 글을 쓸 때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나 논문 쓸 때 이거 뭐 누구한테 바친다. 책 쓰면 나의 사랑하는 뭐 이거 쓰고 해야지. 처음으로 이 양반이 이런 책에다 서문에다가 이런 상놈의 새끼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야. 이 사람이 얘 보고 몇 번 당신은 유배온 사람이요. 나는 안 돼. 저런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가 안 돼. 그잖아요. 응? 나라의 나라의 뭐한 사람이라고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네가 배우고 싶은 성리학을 내가 널 가르쳐 주마. 대신에 네가 알고 있는 그 고기에 대한 지식을 나한테 가르쳐 다오. 이거는 거래다. 어?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거래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너도 좀 놔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 안 듣죠. 하고.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아. 근데도 결국에 이 사람은 이 창대라는 사람 변인도 했고 이 사람이 이걸 부를 때 나를 유배온 사람이라고 무시할 때마다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이 상놈의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말은 나가는데 눈에서는 그윽한 사랑의 눈빛을 이게 참 영화의 스킬인 것 같아. 그 상놈의 새끼야라고 하는데 전혀 모욕적인 예로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나와. 이 사람은 거기서 가서 이정은이라는 이 대단한 여자의 둘 사이에서 아기 셋을 낳고 결국 여기서 생을 마감하죠.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 서학이라는 게 원래 왜 생겼어? 그 전에 북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북학의 또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런 게 북학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라는 걸 믿었어. 정약전 동생이 누구예요? 정약종. 그 밑에 정약용. 이후에 정약현. 배다른 형. 배 같은 형제, 동복 형제, 정약종 죽었어. 정약용. 둘은 유배가고 정약종은 참수로 죽죠. 네 사람은 다 천주교에 빠져서 다 순교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유배를 가게 되죠. 첫 번째 정약현은 누구예요? 정약현의 사위가 그 유명한 황사영 신부요. 능지처참을 당하고 벌써 지금 배론 성지가 그래서 유명한 사회였고. 그 다음에 여기 정약용의 바로 위에 누나 남편 정약용의 매형이지. 매형이 이승훈 신부요. 거기도 또 처참하게 정약종 처참하게 이런 과정에서 왜 흑산도를 보내고 얘는 강진호를 보냈을까? 이게 더 중재인이었는데 반대파의 정치 봤을 때는 이게 더 우리에게 해를 꽂을 놈이다. 더 똑똑한 놈이다. 그러니까 이걸 더 보낸 거예요. 실제는 여기가 더 중재인데 이거 상소문에 보면. 근데 그런 것이 거기 다 나와 영화에. 그리고 막 이런 것이 짤막하게 막 나오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이 서학의 동학 서학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동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 거를 찾자 해서. 마지막에 정약용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인생의 멘토가 두 분이 있다. 하나는 정조 임금이고 하나는 약전 형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둘이서 계속 현재가 왔다 갔다 정약용과 정약전이. 그래서 이미 얘가 수신제가 취급 평천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목민심서를 씁니다. 구절 할 때마다 형한테 자꾸 물어봐. 그걸 자꾸 형도 알려주고. 그래서 내 동생이 그런 걸 함으로 내가 그걸 지필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아예 이런 가오리가 가는 길을 가오리가 알고 홍어가 가는 길을 홍어가 안 들더라. 이런 유명한 말도 나오고 몇 가지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눈물 나는 게 많이 나와요. 볼 것도 있고. 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가요. 예? 여기에 애절량이라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에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양이 뭐예요? 남자의 양이 그런 거예요. 예? 절량이야. 여기서 막 사람들 이거 남자의
자지를 다 끊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 나오고 막 그래. 이 영화에 그대로. 달밤마을 정물 하나 구름도 설아오라. 동원 향해 통곡하고 하늘에 울부짖는 군인 남편 못 돌아오는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예로부터 남자 전량을 들어 남자가 이걸 잘라내는 여기에 대전량이라는 시아버지 정약용 가산 정영용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양이 뭐예요? 남자의 양이 그러면 예? 전량이야. 여기서 막 사람에서 이거 남자의 그 자지를 다 끊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 나오고 막 그래. 이 영화에 그대로. 달밤마을 정물 하나 구름도 설아오라. 동원 향해 통곡하고 하늘에 울부짖는 군인 남편 못 돌아오는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예로부터 남자 전량을 들어 남자가 이걸 잘라내는 거는 자기 거를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병적에 실리나니 달려가 오거라. 뭐. 즉 내 아기가 뭐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얘 쌀 몇 말 세금이 탁 떨어지는 거야. 시아버지 죽어 상복 입었는데 이거 껐는데도 아니야 올해까지 너 내야 된대 시아버지 표. 그래서 내가 왜 이놈의 것이 이래서 사람을 애기를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러면서 남들 본 앞에서 자기 거를 잘라내는 그게 영화에 나와. 물론 직접 안 보여주면 눈물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는 이제 거기가 어디야 나주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현감 부사 뭐 그 이방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저녁에 술 먹고 하는 거 나오면서 이 양반과 이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불평등주의가 많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이런 거를 많이 글로 쓰고 말로 하는 명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쓰는 말 중에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내가 생각나요. 서학, 성리학은 서로 적이 아니다. 서로 벗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죠?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너도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서학을 공부하거라. 나도 성리학을 공부했기 서학을 공부한다. 동양과 서양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과 천문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고 문과 학문과 이과 학문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남자, 여자, 노인, 소인, 백인, 흑인 이런 거에 대한 평등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면 지구가 돌아간다는 얘기도 나와. 그때 왜? 어디서 알았어요? 책에서 봤다. 그런 말 나오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나오고 눈물 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왜 얘기냐면 내가 이걸 자산어법 뭔지 들었지만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그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는 똑같은 우리 문화재나 문화유산이나 어디 길이나 벗을 때도 없애지 말고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그 이발소라도 그냥 놔둬라. 그럼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게 문화유산이 되고 근대 문화재가 된다. 조금 있으면 현대 문화재도 생겨.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걸 잡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배우면 콘텐츠라는 건 그렇게 나오더라. 아이들은 역사 공부, 진짜 역사 공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역사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웃음과 여기다 웃음과 재미 간간히 그 해학이 많이 나와요. 홍어 이 때문에 그 문어 이런 뭐 막 진짜 나오고 그걸 잘라가지고 한참 먹이는 것도 나오고 한시 서로 읊는 것도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과 공연이니까 꼭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